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지온도 결국 이제 애프터 시장에서 더 크게 내렸죠. 10% 정도 내려서 마무리가 됐고, KRX 시장에서는 6% 내려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장중에 아침 나절에 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더니 많이 밀렸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폭락을 한 그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면은 KRX 시장으로 5% 정도로 사실 삼성전자 뭐 10% 폭락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낮죠. 낮기는 난데 근데 여하튼 매지온 입장에서는 좀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라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낙폭이 커진 그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참 그 어렵네요. 그죠? 네, 어려운 그런 양상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참고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지온이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고 섹터별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수의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도매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반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매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드리고 여하튼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실시간적으로 급변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실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베스트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텔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가입시켜 텔방에 그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매지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좀 대박날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은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매지온도 그 영향을 이런 폭락장에서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매지온이 비록 순위는 17위이기는 하지만 시총 4조 근처의 종목으로서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전쟁권이나 또는 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우리 증시는 어땠느냐 이걸 일단 매지온도 알아놓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수 폭락기에는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날 낙폭이 막 이런 정도 됐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막 그런 건 첫날 수익률 건을 보면은 지금의 낙폭은 상당히 크다.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까지 하락폭은 물론 이제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짙게 내리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회복이 금방 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LPL 리서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가 역대 폭락을 한 이후에 시점별로 회복률을 쭉 한번 우리가 스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9.11 테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 당일에 금융위기 마이너스 9 내지 10% 그죠? 블랙 먼데이 마이너스 8.8% 코로나 마이너스 8.4, 신용 강등 미국 마이너스 6.2 이런 양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요일장에서 전체 지수의 당일 낙폭은 상당히 여하튼 중급 정도는 되죠. 중급 정도는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보면은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죠.
플러스 5, 마이너스 0.8. 이때는 이제 조금 더 하락은 했어요. 폭은 크지 않았고, 블랙 먼데이, 코로나, 미국 신용 갈등 때는 이런 식. 2일 후에는 좀 더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는 변화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후를 보면 마이너스 1.5%도 있지만 플러스 25%로 큰 폭으로 회복을 했죠. 근데 이때만큼은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때는 사안이 워낙 컸죠. 금융위기니까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도 이렇게 그 일주일 후에 반등폭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4일 후에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2008년 10월 16일에 금융위기 때만 제외하군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 과거의 역대 폭락 이후 회복권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이런 정도의 그 전쟁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하락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밀 수 있지만 그걸 만회하는 패턴이 되게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워낙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하튼 아까 그거는 이제 코스피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7% 정도 내렸잖아요. KRX 기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되게 마이너스 10% 이상이 내리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회복을 하는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고 그 당일에 판단하는 것이 일단 또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지온도 그렇고 뭐 일단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 자체도 그렇고 낙폭이 이렇게 큰 것은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반전이 짧으면 하루.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매지온이라는 것은 독특하게 유죄납필 임상권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건의 상황이 잘 전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시점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판단이 좀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변수가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과 저가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꼭 매지온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도움을 좀 받으세요. 매지온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직접 바로 순간에 안 놓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사항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대박주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대박주,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박주는요, 이 섹터가 IT 섹터예요. 네, IT 섹터. 가격대는 15,000원에서 35,000원 5,000원 정도. 네, 적절하죠? 네, 적절합니다. 시총은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이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만에 등락 시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랠리를 시작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신호탄이 쏴진 그런 모습의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역시 뭐 유사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이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확보가 된 이후에
중기적인 상승 초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번에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까지는 다소 처졌어요. 다소 처졌던 실적입니다만은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졌던 실적 자체가 뭐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이익폭이 다소 둔화된 정도입니다. 둔화된 정도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 원년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수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이죠? 빨간 선이 이제 웨인이죠. 그러니까 웨인은 이미 한 요 시점부터 매집이 시작됐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순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기에 절대 늦지 않고 가장 적절한 타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수급적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더블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 시총의 더블 정도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 목표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건이 올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한 중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요 제품이 출시가 개봉 박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고요. 이 기업이 필수적 초핵심 부품 1차 벤더입니다. 가장 총대장주예요. 금년이 그 제품 출시 바로 원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최우선 국내수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연이어서 상향 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후발적으로 항상 증권사들이 올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초거대 기업 제품의 제1수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대박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대박주라고 문자 주셔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